구속 만료 20일 전 추가 영장을 달라. 들으셨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7번 정도 남겨두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속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속보긴 하지만 예상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10월 16일 날 12시부로 일단 구속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박 대통령에 대한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이제 그 날짜로 석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상됐던 대로 사실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할 경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일단 생길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재판에 대한 이제 불성실 여부, 즉 이제 내곡동 자택으로 옮아가면 과연 재판에 잘 응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또 지지층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문제 등등 해서 하여튼 그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재판 구속 기간을 좀 연장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추석 연휴가 지나기 전에 일단 법원에 일단 구속영장을 좀 연장을 해달라. 그러려면 이제 새로운 이제 혐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혐의들을 가지고 일단 영장을 좀 다시 재발부받는, 그래서 아마 이제 6개월까지 더 연장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을 좀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종구 시장님, 네. 재판부에서는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그렇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측도 검찰에 이렇게 나올 줄 다 짐작을 했겠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롯데, SK 부분, 그러니까 이미 유영하 변호사 측은 그래서 준비된 어떤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SK 롯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심리가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장하겠다. 그리고 27명의 증인을 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장을 해달라라는 것인데 짐작했던 대로 유영하 변호사는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지난 재판에 아예 재판에 올리지 않았느냐, 재판에 충분히 심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심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양 박사님. 이게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의 이유로 협조적이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염두에 두고 오늘 이런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시작이 되면서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재판정 출두에도 가려서 출두를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많은 직간접적 증인들을 채택을 함으로써 시간 끌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밖으로 나갔었을 때는 구속 상황에서도 수사와 재판정을 골라서 나오고 증인을 대거 신청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 정치 선동의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본다라면 어쨌든 법리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을 재판부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네. 영상에서 박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6개월이 더 연장이 되면 박 전 대통령 굉장히 추위에 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좀 종종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근데 6개월이 연장된다고 해서 꼭 6개월까지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1심 판결이 날 경우는 이제 다시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돼 있죠. 그렇겠네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제 6개월까지 이제 구속을 할 수 있는 기간만 일단 확보해 놓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지금 물론 10월 10일 날 마지막 변론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변론길이 끝나면 아마 2주 정도 시간 다음에 아마 재판부가 이제 선고 날짜를 아마 명시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 대충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그쯤 되면 1심이 아마 이제 결론이 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석방이 될 테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항소심 이제 그때부터 재판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지금 제일 큰 문제죠. 지금 병원만 지금 2차례 성모병원에 다녀왔고, 그리고 또 본인도 지금 상당히 추위에 약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아마 구치소가 추워지면 사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좀 스산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이제 어떻게 견뎌낼지. 그리고 지금 허리도 아프다, 그다음에 이제 발등도 아프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아픈 부위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1심에서
좀 연장이 될 경우는 사람이 이게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죠. 못 나가게 되면 더 견디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마 나갈 것이라는 아마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좌절이 되고 구속 기간이 연장이 돼 버리면 더 상심이 크니까 아마 거기에서 비롯되는 또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난주쯤인가 내곡동도 좀 인테리어에 들어간다, 새 단장이 한다는 뭐 전원했다는 보도도 했습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하나 더 여쭤보면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신청 증인이 20명 이상 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다고 하면 순리대로 연장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새롭게 영장을 치자면 SK와 이제 그 CJ로부터 받은 돈, 이 문제와 관련해 롯데가 받은 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영장을 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구속 영장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 기소된 다음에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증인들 보통 지금 구속기간 정호성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된 다음에 위증 혐의로 추가로 해서 지금 구속 기간을 연장해 놓은 상태예요. 예. 지금 예를 들어 공범들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재판을 다 연장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제가 볼 때 재판부가 큰 어떤 문제가 없는 한 연장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아까 양 박사님 이야기했지만 이게 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가지는 또 정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지자들이 상당히 이제 밖에 나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재판에 서초동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내곡동에서. 자, 그럴 경우에 저 지지자들이 만약에 집을 에워싸고 만약에 못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불상사가 벌어지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아마 재판부도 이런 법리적인 판단과 함께 좀 정무적인 판단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청와대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27일이면 내일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내일 저녁 7시에 청와대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건이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느냐 여부였는데 이종우 실장님, 네네. 홍준표 대표는 참석하지 않은 걸로 일단 통보를 청와대에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속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청와대 측에서는 일단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불참한다는 건 변수가 아니라 이젠 상수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제1야당인 홍준표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 대표들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들여서라도 1대1 그러니까 다자간 회담보다는 양자간 회담을 각 당마다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아마 한 짧은 순간이라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속보의 내용은 어찌됐든 그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당연히 불참할 것으로 판단이 됐었던 부분이니까 예. 나머지 야당만으로도 그냥 그 회담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러니까 한반도의 안보 위기와 그다음에 유엔이라든지 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이 회담 내용을 야당 대표와 수기를 함으로써 지금의 어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지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공감을 해야만 한다. 하는 알겠습니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 대표는 불참을 통보했고 청와대는 안보에 여야가 없으니 홍준표 대표 회동 참석을 다시 간곡하게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 박사님 분위기상으로는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참석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죠? 예, 현실적으로 불참 통보를 했기 때문에 다시 나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청와대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의당을 1차적인 그 협치의 대상으로 삼고 2차적으로 바른정당을 삼고 마지막에 자유한국당을 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가결 과정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유엔 총회 연설을 하러 가기 직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했던 부분들이 1차적인 그 대상을 국민의당으로 삼고 자유한국당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없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홍준표 대표가 즉 보수 야당이고 제1야당이 계속해서 안보 영역에서 한 가지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술핵 배치를 해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현실적인 청와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국제관계나 국제법 속에서 전술핵 배치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예.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들을 상당 부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패싱, 홍준표 대표 패싱의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속보 마지막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4당 대표들이 내일 저녁 7시에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엽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일단 불참 통보를 했고요. 청와대는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얘기가 기억이 나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영하 변호사가 총 변호인단이 모두 다 사퇴하는 배수의 진을 칠 것이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재판에 굉장히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일단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좀 생각할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일단 증인 신문이 거의 다 이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일단 한 7차례 정도 이제 증인 신문이 남아 있는데, 일단 추석 연휴를 이제 해서 만약 그렇다라면 이제 재판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단 변호인이 사퇴하더라도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뭐 국선 변호인 등을 통해서 뭐 재판을 그냥 강제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재판이 무한정 연기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어느 정도 증인 신문과 사심리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변호인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아마 유영하 변호사 측도 지금은 일단 재판부를 향해서 예. 좀 강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방법은 저는 별로 없을 거로 봐요. 저도 마찬가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변호인단이 고민을 할 겁니다. 변호인 사퇴를 하든지 안 하든지. 첫 번째, 국민 여론을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느냐,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얼마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를 판단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실제 재판부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실익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판부의 변호인단들의 어떠한 그 집단 행동은 현실적으로 들기 어려운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 이 검찰의 오늘 요청 얘기 속보로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지난 재판에 아예 재판에 올리지 않았느냐, 재판에 충분히 심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심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양 박사님. 이게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협조적이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염두에 두고 오늘 이런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제 시작이 되면서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재판정 출두에도 가려서 출두를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많은 직간접적 증인들을 채택을 함으로써 시간 끌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밖으로 나갔었을 때는 구속 상황에서도 수사와 재판정을 골라서 나오고 증인을 대거 신청. 구속 만료 20일 전 추가 영장을 달라, 들으셨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7번 정도 남겨두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속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뭐 속보긴 하지만 예상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10월 16일 날 12시부로 일단 구속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박 대통령에 대한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이제 그 날짜로 석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예상됐던 대로 사실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할 경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일단 생길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재판에 대한 이제 불성실 여부, 즉 이제 내곡동 자택으로 옮아가면 과연 재판에 잘 응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또 지지층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문제 등등 해서 하여튼 이 그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재판 구속 기간을 좀 연장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추석 연휴가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 정치 선동의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본다라면 어쨌든 법리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을 재판부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네. 영상에서 박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6개월이 더 연장이 되면 박 전 대통령 굉장히 추위에 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좀 종종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근데 6개월이 연장된다고 해서 꼭 6개월까지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1심 판결이 날 경우는 이제 다시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돼 있죠. 그렇겠네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제 6개월까지 이제 구속을 할 수 있는 기간만
시간만 일단 확보해 놓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지금 물론 10월 10일 날 마지막 변론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변론길이 끝나면 아마 2주 정도 시간 다음에 아마 재판부가 이제 선고 날짜를 아마 명시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 대충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그쯤 되면 1심이 아마 이제 결론이 나기 전에 일단 법원에 일단 구속영장을 좀 연장을 해달라. 그러려면 이제 새로운 이제 혐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혐의들을 가지고 일단 영장을 좀 다시 재발부받는, 그래서 아마 이제 6개월까지 더 연장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을 좀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종구 시장님, 네. 재판부에서는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그렇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측도 검찰에 이렇게 나올 줄 다 짐작을 했겠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롯데, SK 부분, 그러니까 이미 유영하 변호사 측은 그래서 준비된 어떤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SK 롯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심리가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장하겠다. 그리고 27명의 증인을 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장을 해달라라는 것인데 짐작했던 대로 유영하 변호사는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석방이 될 테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항소심 이제 그때부터 재판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지금 제일 큰 문제죠. 지금 뭐 병원만 지금 2차례 성모병원에 다녀왔고, 그리고 또 본인도 지금 상당히 추위에 약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아마 구치소가 추워지면 사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좀 스산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이제 어떻게 견뎌낼지. 그리고 지금 뭐 허리도 아프다, 그다음에 이제 발등도 아프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아픈 부위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1심에서 좀 연장이 될 경우는 사람이 이게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죠. 못 나가게 되면 더 견디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마 나갈 것이라는 아마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좌절이 되고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어버리면 더 상심이 크니까 아마 거기에서 비롯되는 또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난주쯤인가 내곡동도 좀 인테리어에 들어간다, 새 단장이 한다는 뭐 전원에